안녕하세요. 연말 연초에 초강세를 연출했던 우리 주식시장이 최근 들어서 비교적 깊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수 고점 대비 8.89% 하락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8.19%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어, 최근 들어서 지수 급등에 따른 과열을 많이 우려한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몇 가지 우려 사안이 존재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열이 상당폭 진정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봐서는 미국의 어떤 게임스탑과 관련된 공매도 세력의 어떤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급격히 출회되었다는 점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내지는 우리 증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지난 3월부터 진행되었던 최근까지의 지수 상승장은 대세 상승장이 전개되는 어떤 흐름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대세 상승 기조가 유효하다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나타난 지수 조정의 폭, 즉 8% 내외의 수준인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어, 중기 조정의 하락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 지수 조정이 8분 응성 내지는 9분 응성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열 진정은 어디까지라는 관점에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미국 시장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미국 시장은 최근 연말 연초의 경우는 상승 흐름이 유지되긴 했지만 사실은 과열의 어떤 조짐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만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상승 추세대 내에서 지수가 변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상승 추세대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 국면에서 지지가 되어진다고 하면 미국 시장은 재차 안정을 보여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죠. 최근에 유동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선인 61선의 어떤 지지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승 추세선상에서의 지지와 그 다음에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상에서의 지지가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추가적인 지수 조정의 가능성보다는 이 부분에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역시 보시면 추세대 나에서까지 하락한 상황인데 이 추세대의 어떤 밑에 추세선에서의 지지는 일단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주봉상으로도 보면은 상승 추세대 선상 내 이 근처에서는 시장이 비교적 안정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은 불안 요인이었던 금리 상승이 제한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죠. 바이든 정부의 어떤 출범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금리가 급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1%대를 상회했죠. 그러면서 불안 요인을 조장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다시 안정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금리 채권 시장 역시도 비교적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급격한 지수 조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도 평온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90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장기적인 추세선상에서 보면은 재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죠. 그에 따라서는 이머징 통화의 어떤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원화도 다시 재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난 1월 말에 보여줬던 외국인의 급격한 매도세는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의 어떤 시장 흐름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계속 우상향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끝났다라는 조짐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상당히 이른 시점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보여줬던 지수 변동성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빅스 지수가 재반락이 가능한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올라왔지만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을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급격한 공매도 관련 어떤 세력의 어떤 파산 가능성 우려 등으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이 기준에서 보면은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하면은 재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글로벌 금융시장 역시도 지수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패턴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재상승이라는 대세 상승을 다시 한번 모색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과거에 특별한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30 이상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빅스 지수의 상승 가능성보다는 재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기업들의 이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의 PER이 16배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버블에 대한 우려들, 아니면 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었는데 기업의 실적에 대한 어떤 어닝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멀티플은 14배 내외 수준 아니면 13배까지도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4차 산업 중심으로 어떤 기업들이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장 기업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13배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13배 근처에서 재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70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 증가 추세는 유동성 증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끌이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양상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매도에도 불구하고 이 유동성이 다 흡수해 보면서 지수의 급락의 가능성보다는 이 점차 안정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 계속 우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증시 유동성이 계속 확보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런 어떤 쌍끌이의 매도에도 시장은 재차 바닥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재상승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1월에만 5.3조 원을 매도를 했는데 1월 말 전후로 해서 급격하게 매도해버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매도권이 어쨌든 시스템적 리스크로 촉발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지난 한 주 동안 보여줬던 매도 공세는 진정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국내 기관입니다. 1월에만 17.4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이 중에 절반 가까운 매도 세력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라고 해서 국내 주식이 자신들이 맞춰놓은 자산 비중을 초과했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얼마까지 계속될 추가적으로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마냥 매도세로 진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식 비중이 일정 부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의 매도 압박은 진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공매도에 의해서 외국인 매도가 갑자기 가파라지는 현상이 나오긴 했지만 어찌 보면은 연기금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 외국인의 매도세도 진정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산 비중을 본인들이 맞춰놓은 것에 따라서 일정 초과하니까 팔았다고 치긴 하지만 과연 이제 이런 어떤 매도세는 좀 더 과도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역대 이러한 현상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많이 올랐네 하고 또 팔아치웠겠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올라오니까 또 올라가니까 지수 계속 올라오는 거야. 이거 다 올라왔어 하고 파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진정되니까 이제 빠지겠지 하면서 또 팔아먹은 거고, 또 올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팔아버리는 그런 매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국내 기관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 시점에서도 시장 예측은 잘못된 거고요. 이 시점에서 시장 예측은 잘못됐죠. 또 이 시점에서 시장 예측은 잘못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에 뭐 이들이 맞았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세 상승 기조가 유효한 이상은 어, 언제까지 매도세로 일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국내 유동성이 계속 확충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이들의 매도세가 진정되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재차 우상향 쪽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1월에 워낙 많은 금액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2월에는 이 매도 규모가 진정되는 그런 이런 흐름 아니면 이런 흐름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가파르게 오르게 되고, 이런 매도세가 진정되는 이런 시점에서 시장이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월에만 프로그램 매도가 13.4조 원이 출회됐죠. 지난해 4월부터는 30조 원을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 매물이 도대체 얼마만큼 나오는 건지, 그래서 다들 그런 뭐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에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히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매도의 우려는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더 이상 30조 원인데 얼마만큼 더 내올 것인지, 이게 이제 일정 부분 파생 시장과 관련된 매물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피차익으로 엄청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관의 어떤 매도세가, 만약에 연기금의 매도세가 진정되는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시장은 보다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코스닥 시장을 국내 기관은 완전히 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한편으로는 뭘 생각하냐면, IPO 시장에서 기관의 배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IPO 되면은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첫 거래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때부터 기관은 계속 팔아치우는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초단타 매매를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IPO 시장에서 기관에서 매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국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국내 기관의 어떤 패대기 치는 어떤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기업 공개 시장에서의 기관의 참여에 관련된 사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매도세로만 일관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거래소 시장과 동일하게 국내 기관은 우리 증시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이들의 어떤 수익률과 관련된 측면에서 보면 기관 수급은 더 이상 한국 증시에서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국내 기관은 한국 증시에서는 좀비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증시 유동성이 계속 보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60일 이동평균선은 수급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의 지지를 우리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수 조정은 상당분 진행됐지만 2월부터는 기간 조정에 의해서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어떤 흐름의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선을 연장한 선과
이전에 2018년도에 고점을 기록했던 932%에서의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앞서 60일 이동 평균선과 이 추세선상에서 지지가 가능하면서 재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역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상에서의 지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추세선상을 이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지만 이 부분에서의 지지, 그러니까 지수 조정에 의한 기간 조정 그리고 재상승의 패턴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주봉 기준으로는 과열의 해소 과정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됐죠.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과열이었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과열을 해소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 과열 해소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과열 해소 과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진정되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향후 주식시장은 지수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 기간 조정에 이은 재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레벨 선상까지는, 아니면 이 레벨 선상까지는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2800선 내외 어디 근처에서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어떤 지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어떤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종목과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한 종목을 옥석 가리기 형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수 조정에 의한 어떤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될 경우에는 재상승에 관련된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트폴리오 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정 시 저가 매수의 관점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